여러분은 국내 대표 수산시장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갈치 시장을 빼놓을 순 없으실 겁니다. 바닷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노점상을 떠올리면 낭만과 정겨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들이 최근 부산시와 정면 충돌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부산시가 진행하는 재정비 사업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자갈치 시장의 노점들을 현대화해 재정비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려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자갈치 시장의 노점상을 깔끔한 건물로 옮긴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계획의 핵심 요소인 노점상들이 입점을 거부하며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자갈치 시장의 현대화를 두고 벌어지는 부산시와 노점상 간의 갈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중구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22년 부산어업협동조합이 남포동에 자리를 잡고 위탁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났는데요.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며 부산으로 몰려든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 당시만 해도 흔하고 값싼 꼼장어를 양념해 팔며 서민들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2년 근처에 퍼져 있던 어시장들이 통합되며 자갈치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가게와 상인들이 모여 형성된 시장인 만큼 현재까지도 자갈치 시장에서는 다양한 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게 자갈치 시장은 오랜 전통을 지닌 지역 명물이자 동시에 노후한 불법 노점들이 무분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오랜 고민 끝에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총 2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4,268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신축 건물의 이름은 바로 자갈치 아지매 시장으로 작년에 이미 1동과 2동 모두 준공을 마쳤습니다. 올해 6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죠. 노점상들 역시 이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3년 7월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점상 414명 중 282명이 입점 의사를 밝힐 정도였으니까요. 부산시에서 조성한 영업소는 1동과 2동 건물을 합쳐 총 312개였으니 90% 이상이 입점할 거라고 기대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추첨 신청에서는 단 2명만이 신청서를 제출, 1% 미만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4월 16일로 예정되었던 점포 추첨 일정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점상들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의견을 바꾼 가장 큰 이유 4가지를 지목했습니다. 높은 사용료와 해수관의 약한 수압, 화장실 부족, 옥상 냉동창고와 점포 간 화물 엘리베이터 미비입니다. 이 중에서도 노점상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건 역시 높은 사용료입니다. 부산시는 자갈치 아지매 시장에 입점한 상인들에게 점포 규모에 따라 최소 월 37만 9천 원에서 최대 140만 9천 원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현대화된 건물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적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수로 본다면 일부 노점상은 분명 사용료에 불만을 가질만 합니다. 가장 작은 점포가 4.42제곱미터로 1.3평 정도이며 큰 점포도 11.49제곱미터, 3평 반 남짓하죠. 심지어 2동에 입점한다면 사용료는 더 높아집니다. 4.42제곱미터의 최소 면적 점포 기준으로 1동은 연 226만 9천 원, 2동은 연 422만 3천 원을 지불해야 하죠. 단순히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1동은 도시지역, 2동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4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동은 기존 자갈치 시장 바로 옆에 있어 접근성이 더 좋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노점상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접근성 하나만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료를 내긴 부담스럽습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료 외에도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치로 계산을 해도 3평 반짜리 점포를 유지하려면 한 달에 191만 원, 약 2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을 감안하며 입점했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준공된 건물의 해수관 수압이 너무 약해 2층의 경우 해수 공급 부족으로 수족관과 같은 필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공개된 현장 추첨 계획을 살펴보면 1층과 2층의 업종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선어, 건어물, 어패류, 젓갈이 입점하고 2층에는 꼼장어와 횟집, 고래, 상어고기를 판매하게 되어 있죠. 사실상 2층이 메인인 셈입니다. 부산시도 2층에 더 넓은 평수를 배정했죠. 그런데 정작 준공된 건물에는 수족관을 설치할 수 없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옥상 냉동 창고를 사용하는 일도 힘듭니다. 옥상 냉동 창고와 점포 간의 화물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점상들은 대다수가 고령인 만큼 냉동 식자재를 계단으로 직접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보다 깔끔해졌다는 현대화된 건물이 오히려 상인들의 영업 환경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이외에도 화장실, 해수 사용 후 폐수 처리 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관은 개선되었지만 실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은 도리어 뒷걸음질 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비싸게 들어가서 장사도 못하게 생긴 상황이라며 입점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입점 대상자 중에는 부정 입점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기존 자갈치 시장의 노점상이 아님에도 입점 자격을 받은 부정 입점자가 상당수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명백히 부산시의 행정 능력을 의심할 만한 일이었죠. 사실 부산시와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이미 2018년 일동 건물을 지을 때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당시 상인회 측은 건물의 영업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과 임대료와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 교육 공간, 사무실 등 추가 공간과 함께 주차장 관리권을 요구했죠. 상인들이 주차장 관리권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공유 재산인 주차장의 운영권을 민간에 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거였죠. 교육관 등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에도 이미 설계와 예산이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는 일동의 입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도 마찰이 생기며 결국 건물은 준공 이후에도 긴 시간 공실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2동 건물까지 완공, 본격적으로 개장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갈등이 재점화된 겁니다. 이런 갈등을 빚은 건 부산시뿐만은 아닙니다. 2016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지금의 부산시처럼 위생과 편의성을 이유로 현대화 건물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영업 면적이 줄어든 데다 장비 반입 문제, 냉동창고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입주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일부 상인들은 철거 명령에 저항하다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고 노량진 전쟁이라 불릴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죠. 당연히 부산시도 노량진 수산시장 사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지금까지 입점 일정을 계속 추진해온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자갈치 아지매 시장 건설에 국비 64억 원, 시비 171억 원 등 총 235억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이 정도면 지방소도시에서 사회복지관을 2-3곳은 지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 먼저 지어진 1동은 물론 2동까지도 텅 비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비어있는 1동의 건물 관리 비용으로 매년 5,40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갈치 아지매 시장 개장은 인근 도로 확장 공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산시는 자갈치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10m 폭도로를 20m까지 넓히고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노점 정비와 함께 주차 공간도 일부 확보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노점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서 공사 역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노점상 반발로 인해 멈춰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산시는 지금까지 노점상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입점 절차와 관련한 공지를 지역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했고 올해 초에는 현장 설명회와 점포 추첨 일정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산시는 한동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자갈치 아지매 시장 입점을 거부하는 노점상들에 대해 입점권을 박탈하고 남은 점포는 공개 입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공개된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보고서에는 2단계 건물 준공 이후에도 이전을 거부할 경우 노점 영업 포기 및 정비 동의 확약서를 제출하게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부산시의 대응이 단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현실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지만 방문객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뒤 아직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25년 초 발표한 관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주요 관광국인 일본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방문객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체류 시간이 줄고 물가 상승과 교통불편 바가지 요금 논란 등이 겹치며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한 관광객이 연어, 제빵어 등으로 구성된 회 2팩을 10만 원에 구입한 후기를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해당 관광객은 회의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의문을 가지고 가게에 문의했지만 가게 측은 정확한 가격을 모른다며 회피했다고 하죠. 작성자가 가격만 찍혀 있고 품목은 미기재한 영수증을 인증까지 하며 이 게시글은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자갈치 시장 내 초장집들의 가격 책정 방식과 추가 주문 강요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갈치 아지매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에서 자갈치 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부산시가 강제적 수단 대신 노점상들과의 소통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4월 16일 점포 추첨을 무기한 연기함과 동시에 상인회를 창구로 삼아 갈등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노점상들이 지적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활용해 화물 엘리베이터 같은 보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1동과 2동 간의 사용료 격차 문제 역시 상인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극한 대립 대신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번 갈등이 완만하게 정리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부산시가 상인들과의 소통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한 지금이 어쩌면 자갈치 시장을 살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